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 수업 시간이 뭐 제가 그리는 거를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운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 게 좀 복잡하지 않은 형태에서부터 기본 도형에 가까운 형태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익숙하게 늘려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한번 복습, 그러니까 과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정답이란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림의 매력이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 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낙서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하면서 그려오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게 집중력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것 나중 가면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것도 보면서 색깔도 보고 뭐 큰 것도 보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거를 집중력을 나눠주면 매 순간 그릴 때마다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의 목적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다른 것보다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늘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글 쓰는 것 같은 경우도 어떤 소설가분은 진짜 뭐 첫 줄부터 계속 쭉 나아가서 스토리를 완성하는 작가도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대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런 그 주제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집어넣는, 이게 바로 그냥 뭐 소설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글 쓰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에 대주제를 정해놓고, 물론 이보다 더 큰 주제가 또 있겠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나아가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의 욕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던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 어떤 작가의 뭐 대단한 그림을 거기에 매료돼서 그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시각 예술의 완성된 뭐라 그럴까요? 그림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웹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작가의 그런 거, 아무튼 화려한 것들, 스포츠 같은 거, 저 좋아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화려한 뭐 드리블이나 어떤 농구 같은 거 좋아하면은 뭐, 뭐 드리블하고 뭐 더블 클러치를 하고, 어쨌든 축구하면은 뭐 클리프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매료돼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항상 화려한 것들 안에는 사실 그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진 기본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알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 같은 게 이제 그림 같은 게 독학을 하게 되면 겉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먼저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게 되는 건데, 화려한 그림 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게 돼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잘 쌓여 있어야만 이제 어, 이제 화려한 것들이 빛을 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건축의 건축 느낌, 뭐라 그러죠? 그 뼈대를 잘 잡아놓고 기초 공사를 해놔야지 나중에 그 위에 어떤 거를 내장재를 뭐 좋은 거 하고 해야지, 인테리어 같은 거 겉에 화려한 걸 해도 이제 효과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그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아갈 때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3단계의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림에 있어서 제가 형태 잡을 때 있어서는 첫 번째는 제일 큰 덩어리, 큰 형태를
최대한 단순하게 보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히 생각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그 이 큰 형태를 토대로 해서 중간 면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좀 더 디테일을 조금씩 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안개에서 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와서 조금 구체화시키는 그런 단계, 집중력의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큰 형태가 처음에 무너지면 나중에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그림 그려드리고 여기 뭐 큰 형태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린 뒤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큰 형태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게 절대 제가 허투루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죠. 큰 형태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큰 형태가 잘 나오면은 중간 단계 이렇게 가면은 조금 나중에 달라지는 면이 있어도 큰 형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 디테일을 잘 살려도 큰 형태가 이제 망가지면 그걸 다 지워버리거나 새로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막 종이에 완전 가까이 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주변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어떤 디테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가까이 그리게 되면, 저도 이제 디테일한 걸 그릴 때 가까이 그리게 되는데, 이런 것 가까이 두게 되면 이게 이 주위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거 따라서 막 그리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막 여기가 커져 있고 여기는 줄어들어 있고,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형태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 큰 형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큰 형태를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주면은 이게 뭔가 더 느리게 그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의외로 이렇게 큰 형태가 완벽하게 됐을 때 다음에 넘어가면 전체 그림 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디테일, 정말 디테일 있죠. 이제 그 큰 거와 중간에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완성이 돼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디테일을 넣어주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서 엄청 이제 화려한 것도 살아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의 단계, 사실 이게 또 거리의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큰 형태 잡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좀 크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전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큰 형태를 이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큰 형태 그릴 때 보면은 일어나서 자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어나서 자주 보고 멀리서 보고, 그래서 이 포커스, 그러니까 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 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왜곡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운데 초점을 받은 이 부분이 가장 실제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제 시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 시야가 이만한데 이만한 크기의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좀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여기 맞기 때문에. 그럼 좀 일어나게 되면 제 시야가 이렇게 커지겠죠. 커지게 되면 이 그림 자체가 또 가운데 보이게 되면서 또 이제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 어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큰 형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면 이제 큰 형태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형태를 다 하고 나면 이게 그래, 이제 큰 형태가 다 됐어. 큰 형태 그릴 땐 큰 형태만 보는 거예요. 큰 형태가 다 됐으니까 이제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이 큰 형태를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파악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여기 쓰고 나중에 나아가서 디테일한 거, 정말 이제 작은 것들을 쓰게 되면서 될 때 이제 훨씬 수월하게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큰 형태에서 돌아와서 큰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세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도형은 이제 기본 도형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동그라미, 세모, 죄송합니다.
네모,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걸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못 그릴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게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있다. 근데 이거를 그릴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도 되긴 되는데 어, 이상하게 이건 뭐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심리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휘게 그려요. 그러니까 더 오버해서 그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림 그리면 학생분들이 여기 이제 디테일은 어떤 게 보이거든요. 야 이거 보인다. 그러면 나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에 이제 그리면은 선생님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더 휘게 그리는 거죠. 더 휘게 그려서 큰 게 나가게 되니까 이제 자기 생각만큼의 그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릴 때 큰 형태를 처음에 뭐 이렇게 타원형으로 뭐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는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자 여긴 타원, 이런 식으로 잡아 놓게 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삼각형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 삼각형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나가게 되면 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큰 형태를 그리실 때 나중에 디테일하게 되면은 정말 그림에 가까이 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주의 깊게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디테일을 그린 데 있어서 그리고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여기를 그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가야 될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 변화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거 큰 형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어떠한 형태, 어떠한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와도 막 종이를 다 구겨놓고 아니면 뭐 플립을 막 흐트러 놔도 이게 기본 도형으로 큰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그림이 쉬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들이 더 나중에 6주차, 5주차 때 설명드리겠지만 더 그리기 쉬워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이제 그러니까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근데 나중에는 이게 분명 깰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릴 때 보면 익숙해지면 굳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안 가고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한 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거를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는 거를 이거를 대주제로 오늘의 수업의 대주제로 가지고 가시면은 그림을 좀 더 안정되게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체도 마찬가지고 자연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중요한 게 비례예요. 이게 비례, 그러니까 황금 비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뭔가 화면도 16대 9, 뭐 4대 3 그런 게 있고 어떤 대상의 그런 자연물도 어떤 비례가 이제 DNA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이게 무슨 종이구나, 어떤 식물이구나, 어떤 동물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물학을 그실 때도 똑같은 두개골과 거기에 있는 근육들 이런 것들의 조합이 어떤 비례로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김새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시각적인 거는 비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걸 잡기 위해서는 이런 큰 형태에서 큰 걸 잡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은 다른 거를 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패션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각적인 디자인, 뭐 비주얼, 뭐 광고도 마찬가지고, 구도, 사진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단순히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에 옮기는 주제로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이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간다라는 점인데
자,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다른 점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할 거는 파일 보시면 알겠지만 꽃 위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 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DNA인 거죠. 그러니까 DNA라고 하면은 그냥 그 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이걸 어떻게 가져가시면, 저희가 이제 사진같이 똑같이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는 거죠. 스터디를 한다는 거는 습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한 스터디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종에 대한 분석도 공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대상을 그리는데, 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동물을 그렸다, 뭐 새를 그렸다, 새를 그렸는데 그 새에 대해 정말 그 새의 종에 대해서, 새의 종, 뭐 특징, 살아가는 공간, 뭐 이런 것들 아시는 분이 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특징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은 외곽선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조금 요 부분 이거 다른데 이 부분 좀 달라지는데, 자, 이거에 이런 거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포토리얼리즘으로 간다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드로잉 수업은 이 종을 또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 단순히 야, 저거 그리기 재밌겠다 이런 것보다 좋아하는 거, 평소에 좋아하던 꽃, 좋아하는 동물, 잘 키우는 동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나 어떤 동식물들을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는데, 표현하는데 도움되게 위해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 기술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또 이런 시각적으로 처음에 그리기 위해,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또 이제 수업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꽃 같은 경우는 이런 종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미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뭐 가시도 있고요. 이거는 장미라고 느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되어 있으면, 뭐 해바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장미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장미를 그리게 되는데 약간 달라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리는 목적 자체를 똑같이 그린다고 가지고 가면은 조금 달라지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나는 재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레퍼토리를 이렇게 흘러가는데, 목적 자체를 이 종을 공부하는 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다음에 3차원인 걸 2차원에 옮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장미꽃 100송이를 사든 10송이를 사든 그거를 딱 보면 장미꽃인지 알죠. 그 컬러와 그 형태, 꽃잎 자체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한 송이 한 송이 비교해 보면은 자연물에 재밌는 거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 디테일들은 다 디테일한 것들은 다 뭐 자라난 환경, 그때 온도, 물을 잘 주고 이거에 따라 뭐 달라지지만, 보면 이건 장미다 아니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 종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어떤 대상을 보실 때 이제 파악하고,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파악하시고 이제 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 도형으로 단계를 나아가면 훨씬 그림 자체가 쉬워지고, 그 형태가 물론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읽지 않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그림이 재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번 주 수업에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은 앞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되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올라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나중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토대로 한번 오늘 그려볼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이를 바꾸고
왜냐면 이거는 A4, A3지 그냥 일반 종이니까 여러분 것 같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한번 돌아와서 그림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돌아와서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시범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저랑 스피드를 꼭 굳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건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첫 번째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드로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쌓이면 사실적인 그림으로 갈 수 있고, 뭐 이게 선과 면이 있으면 점선 면이 있으면 스케치 느낌이 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거 위주의 프로세스는 오시되 이제 여러분들만의 스피드를 가지시고 뭐 이걸 하루 그리셔도 되고 이틀 그리셔도 되고 뭐 한 달 그리셔도 되고 근데 이게 과제 게시판에 있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그리실 필요는 뭐 나중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천천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기본 도형으로 자, 이 정도 이게 이제 그려 넣는 거죠. 이게 여기 안에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꽃 자체가 이제 정면이니까 이 기본 도형으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꽃잎들이 많이 있지만, 자,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구 같은 거 그리실 때 구를 그릴 때는 약간 이 손 자체가 콤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팔꿈치를 떼시고 중간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를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누워서 그리면 이게 타원형이 나와요. 여기가 또 이게 마찰되는 부분들이 여기 너무 뭐라 그러죠? 마찰력 때문에 이게 힘을 자유롭게 곡선을 못 줘서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형태 잡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원에 가까운 느낌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걸 세게 그리면 나중에 지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알쓸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가로등길에 그냥 불빛을 딱 비춰가지고 가야 될 곳을 비춰주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 꽃 자체의 또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이 잎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얘를 기점으로 여기 위에 세 개가 있고요. 여기 위에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세 개가 이렇게 있네요. 세 개가 있고, 자,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하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얘를 십자로 나눠서, 그러니까 얘와 얘가 이 가운데 부분을 가르는 느낌을, 그러니까 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걸 채워 나가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 개, 여기 있는 세 개, Y자는 이 세 개가 좀 더 위에 있고, 자, 여기 있는 세 개는 또 밑에 있게 되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딱 떠오르는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거를 가운데 중심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타원으로, 이게 꽃잎 자체가 결국에는 이 가운데서 이 영양분을 받고 이제 펴 나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죠. 타원형으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잡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게 타원형,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만 타원형으로 처음에는 해석하는 거 좋죠. 왜냐면 여기 앞에 여기 있는 막 찌그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하고 싶어요. 저도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하고 싶지만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이제 남겨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큰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제 이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각자 크기가 다 달라질지언정 처음에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의 순서대로 이제 나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특징이 약간 이쪽 끝부분이 잘린 듯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잘라주시고요. 이 굴을 기준으로 잘라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뭐 이 종의 형태를 이제 파악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 있게 이게 나열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다양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특징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 뭐라 그러죠?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튀어나온 부분이 얘가 이제 같이 옆에 있는 거와 같이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거죠.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외곽선이 이렇게 형태, 이 종의 특징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얘도 자, 여기도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꺾이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약간 꺾이게 하게 되면서 이제는 큰 게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간적인 거를 조금씩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꺾이되 자연물의 재밌고 특이한 점은 이게 또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너무 지저분해지거나 이러면 나중에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살짝 지워 나가시면서 진행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쪽 부분이 튀어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뭔가 화려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이런 기초적인 것들 좀 이렇게 자제하신 다음에 이런 기초적인 걸 좀 잡으시면은 나중에 시너지가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좌우대칭하게 그려냈지만은 이제 약간의 특징들을 입혀줄 수 있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도형과 그런 것 안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을 잡아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됐으면 이 다음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잎 자체의 그런 결이라고 하죠. 그런 결 같은 것들이 가운데를 향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가운데를 향해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지금 어떤 색을 칠하거나 어떠한 느낌을 완성되는 선을 넣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의 특징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런 종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서 가게 되는데, 자, 뭐 이제 중간적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여기 이제 좀 특이하게 좀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 더해주시고 이게 좀 더 커진 것 같으면 좀 줄여주시고요. 자, 아직까지는 큰 걸 잡고 중간을 잡는 거기 때문에 고치더라도 많이 안 고쳐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이 잎은 위에 있고 이 잎은 밑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약간 손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그럼 여기를 가운데 기점으로 이렇게 위로 해주고, 그죠? 여기도 이제 그런 거 해주면서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기점으로 이렇게 있고 위에 있는 부분들
더 위에 있네요. 여기도 위에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진한 색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결국 완성은 큰 형태를 위주로 잡아가지만 이게 100%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성되는 그림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태를 잡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을 만한 여지를 두면서 지금 이제 디테일한 거 완전히 다 주지 않는 거죠, 일부러. 자, 여기를.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기초 공사예요. 기초 공사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보다는 이제 큰 부분들, 이제 비례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뻗어나가네요. 뻗어나가게 되고, 자, 여기도 이렇게 되겠고, 이제 이런 여기에 있는 꺾여 있는 부분 같은 거 재밌는 부분은 이게 또 이제 기본 도형인 삼각형을 이렇게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낼 수가 있죠. 여기도 좀 더 꺾여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삼각형은 뭐 이렇게 네모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여기 디테일한 것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또 그냥 두고 있는데 왜 두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정도만 해도 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큰 형태가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테일한 거를 넣을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잡힌 거예요. 지금은 절대 화려하지도 뭔가 완성되지도 않는 그런 큰 형태인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잘 기초적인 것들이 쌓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뭐라 할까요? 그 프로세스가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고 뭐 그림 자체 느리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려니까 저도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큰 형태를 토대로 나중에 디테일한 걸 올리는 과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얘를 해보고 다른 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한번 여기 큰 형태를 한번 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기억하신 거는 이게 사람이 몸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이런 디테일한 생각 같은 것들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잡생각이 안 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그리실 때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으면 여기다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얘 그리다가 그리다가 이제 보게 되면 맞아 이거가 됐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하면서 이제 그림을 더 빨리 넣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얘를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과정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디테일한 거 들어가실 때는 이제 제 거를 또 보시고 또 나중에 활용해 보시고 과제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이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